중국이 오랫동안 배터리 기술 분야를 지배해왔고 미국과 유럽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차 EV 역시 여전히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여겨지는 배터리를 막 출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고체도 아니고 기존 리튬도 아니지만 둘 모두를 뛰어넘는 장점들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극한의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충전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마일을 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곧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배터리와 EV 엔지니어링 전문가이자 자동차 업계의 전설인 샌디 멀로가 직접 공장에서 이 배터리를 보고 극찬했습니다. 샌디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경쟁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배터리 기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24M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세미솔리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24M은 배터리 업계의 주요 과제인 높은 비용, 안전성, 에너지 밀도, 재활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세미솔리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4M 혁신의 핵심은 릴린 제조 원칙에 대한 집념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셀은 복잡한 권선 공정과 양극, 음극, 분리막의 정밀한 정렬에 의존합니다. 이런 공정은 공차가 벗어나면 덴드라이트 수지상 결정나 내부 단락 같은 결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4M은 고유의 세미솔리드 제조법으로 이를 단순화했습니다. 바인더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전극 성분을 층층이 쌓는 대신 24M은 전해질과 활성 물질을 점성 있는 슬러리로 혼합해 직접 호일에 도포합니다. 이로써 공정 단계를 50% 줄이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며 에너지 소비도 낮추고 더 두꺼운 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에너지 밀도, 향상된 안전성, 더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을 실현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에너지 밀도는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항공우주, 고성능 전기차, 전기항공기 등 분야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가벼운 배터리와 높은 에너지 밀도는 더 긴 주행거리, 더 나은 효율, 더 낮은 시스템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전해질은 충방전 시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게 해주는 배터리 셀의 중앙 물질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스만 들어간 샌드위치라면 전고체 배터리는 고기 속이 들어간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M의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니지만 4분 만에 200마일의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이 배터리의 특별한 점은 고가의 메가와트급 초고속 충전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4M은 1메가와트 충전기가 필요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BYD보다도 더 나은 충전 속도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 400V 또는 800V 충전기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해 전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0W시의 에너지 밀도는 10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CATL도 500W시의 배터리를 개발했고 1000마일 주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1000마일이라는 수치는 전기차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적인 필요를 훨씬 넘어서며 운전자들이 여러 주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휘발유 차량의 1회 주유 주행거리는 약 406,000 600마일입니다. 즉 1000마일을 달성하면 전기차가 편의성 면에서 내연 기관차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분 만에 200마일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충전 시간을 해결해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주저했던 이유를 없애줍니다. 이 배터리 기술을 보고 왜 진작 이런 게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올해 최고의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을 대체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능하게 하지만 비용이 매우 높고 배터리 열화 문제도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24M은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터널라이트라는 새로운 전해질을 사용해 더 빠른 충전과 극저온 환경에서의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24M은 이 이터널라이트 전해질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유출되면 언제든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독자적 용매는 저온에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마이너스 40C에서 테스트했을 때 24M 셀은 기존 전해질이 얼거나 전도성을 잃는 상황에서도 완전한 전력과 에너지 전달을 유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온이 마이너스 20C로 떨어지면 기존 리튬 배터리는 성능이 매우 저하됩니다. 표준 배터리는 0C에서 용량의 2530%를 잃는데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반면 이터널라이트는 0C에서 거의 완전한 용량을 유지하고 마이너스 40C에서도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터널은 사실상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해질은 표준 소재보다 3배 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더 빠르게 이동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극한 기후의 EV 시장이나 극한 온도 저항성이 중요한 군사용 분야에서 충전 속도가 최대 4배 빨라집니다. 이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24M의 CEO는 이터널라이트는 오늘날 리튬 배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한 가지 종류의 배터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튬 기반 배터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셀이나 실리콘 또는 흑연을 사용하는 배터리 등 리튬 기반이라면 이터널라이트를 사용해 에너지 밀도를 즉시 높일 수 있습니다. 24M에 따르면 이 전해질을 기존 제조 라인에 통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페르비오 분리막과 결합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성과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임페르비오 분리막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이 제품이 패스트 컴퍼니의 2025년 월드 체인징 아이디어즈 어드를 수상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4M의 임페르비오 분리막은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서 혁신을 이룬 제품으로 과충전이나 내부 단락과 같은 주요 위험 열 폭주의 주요 원인 대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덴드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초기 결함을 감지함으로써 화재와 비용이 많이 드는 리콜의 주요 원인을 방지합니다. 임페르비오는 열 사고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막은 차세대 리튬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가 제조 용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EV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소비자 전자제품, 항공, 전기자전거 등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임페르비오 분리막은 절연층 사이에 도전성 층을 삽입합니다. 이는 덴드라이트 성장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셀 단위에서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내부 단락의 초기 신호를 감지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통신하여 손상된 셀을 격리하고 안전하게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2030년에 우리의 차량을 움직일 배터리는 오늘날의 연구실에 있습니다. 누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24M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최상위 인재들로 가득합니다. 셀탑 투팩이 오늘날의 새로운 트렌드라면 전극 투팩은 배터리 제조를 최소 한 단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24M의 전극 투팩 개념은 린 설계에서 또 다른 도약을 의미합니다. 카펫셀이라는 대면적 밀봉 전극 어셈블리를 폴리머와 분리막 층과 함께 라미네이팅해 EV팩에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원통형이나 파우치 셀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EV에 들어가는 300개의 작은 원통형 셀을 단 6개의 대형 카펫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포장 오버헤드가 줄고 배선과 버스바가 감소하며 최적 효율성과 에너지 밀도가 모두 향상됩니다. 부품 수가 줄어들면 고장 가능성도 줄고 팩 통합도 더 간단해집니다. 이 카펫셀의 제조는 이미 반자동화되어 있고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화된 구조는 명확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기존 설계 대비 킬로와트 시당 30% 낮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는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 목표 달성에 있어 업계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 연방 EV 세액 공제 $7,500를 받으려면 EV에 중국산 소재가 포함되지 않은 배터리를 써야 합니다. 테슬라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고 모델 Y, 모델 3, 사이버트럭 등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대체 배터리 기술을 찾아야만 합니다. 2027년까지는 중국산 흑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의 자체 4680 배터리 셀 등 국내 솔루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24M의 배터리 기술이 곧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다면 머스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분명합니다. 배터리 재활용은 업계의 병목이지만 24M의 설계는 린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인더가 없는 밀봉 전극 구조로 인해 양극과 음극을 기계적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온 습식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이프 포에버 기술로 배터리 소재의 최대 98%를 블랙매스 없이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이는 재활용을 단순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폐쇄형 배터리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이는 EV 보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2025년 중반 기준 24M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근처에 14만 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구축했고 연간 200메가와트 시 생산 능력으로 확장 중입니다. 회사는 주요 자동차 OEM 및 방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2차 세대 셀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투자자와 파트너의 관심으로 인해 올해 말부터 생산 확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24M 테크놀로지스는 에너지 밀도, 안전성, 제조 용이성, 재활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한 번의 도약을 이룬 드문 배터리 설계 혁신을 보여줍니다. EV 엔지니어에게는 주행거리 연장, 팩 비용 절감, 조립 단순화라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OEM에게는 중국 배터리 우위를 뛰어넘을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팬들에게는 실제 혹독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약속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인플루언서와 초기 테스터에게만 제한되어 있지만 올해 말과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작 요금은 한 번에 $4.20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약 12대의 테슬라 모델 Y 차량으로 시작했으며 오스틴 남부 1520평방마일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사용자는 테슬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우버나 리프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 차량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라이드 서비스와 달리 테슬라 로보택시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승객은 기내 음악과 사전 탑재된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실내 온도도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없으며 앞좌석에 테슬라 안전요원이 앉아 안전을 확인하지만 승객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비상정지가 필요할 경우 승객은 원격 테슬라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차량 내 감독자는 수동적으로 대기합니다. 운영 초기부터 테슬라 로보택시는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잡한 교통, 야생동물 회피, 텍사스의 좁은 주차장 주행 등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교통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제한 속도를 몇 마일 초과한 적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위험하진 않음, 때때로 차선에서 잠시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단속은 피했습니다. 이 모델 Y 차량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커스텀 버전을 사용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측면과 후면에 로보택시 로고만 붙은 일반 차량입니다. 주행 행동은 실제 사람과 매우 유사하며 교통 흐름을 이용해 추월하거나 자연스러운 조향 보정을 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며 실제로 사람과 비슷한 승차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버 같은 서비스와의 큰 차이점은 승객이 도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곧 출시될 사이버캡이야말로 테슬라가 진정한 로보택시로 여기는 모델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고 2인승의 추가 저장 공간, 자가 청소 로봇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30,00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이버캡은 로보택시의 미래를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모델 Y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탑재된 모든 차량이 결국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 세계에 이미 판매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엄청난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수백만 시간의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신경망에 의해 구동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일일이 코딩하는 대신 이 시스템은 9개의 연속 카메라 피드를 사용해 차량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비전 기반 접근법은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는 와이모와 차별화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와이모는 현재 오스틴 등 여러 도시에서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규모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와이모는 2026년 말까지 차량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와이모 차량 한 대 생산비가 약 $150,000인데 비해 모델 Y는 $40,000 미만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경쟁에서 큰 경제적 우위를 가집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닙니다. 매우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 테슬라는 새로운 차량을 대량 생산하지 않고도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Y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와이모 같은 경쟁사에 비해 큰 가격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과속이나 차선 이탈 같은 사소한 문제도 법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대중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개입 없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와이모조차 아직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야심찬 목표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마지막으로 EV 혁명과 완전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충전 시간으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잠재력입니다. 24M의 배터리 기술이야말로 이 혁명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24M의 배터리가 실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의 혹서 및 혹한 환경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회사는 EV 보급의 다음 단계에 대한 막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전기차 및 트럭 산업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전기 운송의 미래는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24M 덕분에 이미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24M의 세미솔리드 배터리 기술이 1000마일 주행거리와 4분 충전 능력으로 EV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미국이 중국과의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